어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현민 기자,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돼서 이 코로나19 확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교회의 발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방문한 사람, 교인, 그 사람들이 이제 2차 전파를 시킨 거, 2차, 3차 전파를 시킨 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요. 1,056명으로 집계가 1,000명이 넘었군요, 주말 사이에. 1,05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그 8월 15일 집회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걸로 확인된 사람이 399명으로 지금 400명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양성률이 지금 20%가 넘는다. 상당히 양성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검사받으면 무조건 20%는 확진자가 나온다. 그렇죠. 예, 검사받은 10명 중에 2명 넘게 지금 예.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양성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수 이제 검사 대상자들이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를 안 받아요? 피해 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이유야 다양할 텐데 오늘 이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하면서 이야기한 게 현재까지 진단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2,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혹여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N차 전파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1,000명이 1,000명 중에 한 200여 명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또 어디서 어떻게 또 제3차, 4차,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뭐 매번 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정말 독재로 한번 이분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다 몰아놓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나와요, 지금. 그렇죠. 그만큼 사랑제일교회가 예. 우리 뭐 1,056명, 그것도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고가 계속 됐는데도 예배나 뭐 집회를 강행한 게 가장 컸잖아요. 예. 저는 정광훈 목사도 코로나19로 지금 투병 중입니다만은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게 뭐냐면 12일 날, 8월 12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근데 정광훈 목사는 17일 날 확진 받았거든요. 예. 근데 12일부터 17일간 5박 6일간 예. 계속 집회를 참석하고 했던 거예요. 일상적인 활동을. 예. 그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번져서 1,000명 이상 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랑제일교회부터 정부 방역에 좀 적극 협조하고 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 보니까 그 좌익 테러 집단에서 바이러스를 교회에 터뜨렸다. 또 하나는 북한의 지령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지령이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그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코로나19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하는데 그 좀 일리가 없잖아요. 지금 뭐 북한 좌익 뭐 하지만은 자기네 감당도 지금 못할 지경이고 중국에서 지금 오는 거는 우한에서 10일부터 19일까지는 중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한국 사람이 뭐 4명, 13명인가 왔는데 이들 중에서 코로나19가 나온 적이 없고 다만 이제 16일 날 광동성에서 딱 한 명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좀 확대해서 이 자기 남한테 책임 돌리기. 한데 사랑제일교회부터 우선 반성도 하고 좀 회개부터 자신부터 좀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좀 표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특정 지명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붙일 경우에 그 지역이나 그 국가가 입는 피해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모든 탓이 중국 때문이다. 중국 우한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지 못한 정부 탓이다. 이렇게 이제 모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는 혹독하지만 중국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다가 이 후베이성 입국자들이 현황하고 이들에 대한 뭐 검사 실시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 이 방역 당국의 현안을 보면요.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후베이성이 아니고요. 광둥성에서 입국한 사람이었고요.
또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이 후베이성의 우한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모두 공항에서 일단은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국 후에는 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확산 우려는 아직은 조금 낮은 게 현실입니다. 뭐 일반 신도들이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호인단은 사실 근거와 증거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변호인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김태일 기자가 지금 체크했지만 아니라는 게 명백한데도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단 이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는 불법이고 다른 데 전수조사한 때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부에 좀 반하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은미 기자, 이 교회 이번 일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 인식에 휩싸여 있는데 그래도 교회 내부에서는 이들과 또 정상적인 또 방역에 잘 협조하는 교회를 좀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제법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곳인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 내용에는 한기총을 해체하고 전광훈 목사는 종교 활동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담임 목사가 바이러스 테러를 운운하는 헛된 음모론을 늘어놓으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라면서 좀 우회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좀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한기총은 전체 기독교 교인의 3% 정도밖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굉장히 이제 그 작은 단체다. 3%만 가입돼 있다. 전체의 3%만이 가입돼 있는 이 한기총의 몰지각한 반사회적 행위를 중단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좀 해산해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는 아예 시민사회에 사과를 하고 종교 활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에 대한 일반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외에 다른 일부 교회들에서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웃는 듯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과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 예배 보고 나오신 거죠? 혹시 안에서 몇 명 정도 같이 예배 보셨나요? 50명이요. 50명 정도? 네. 50명 정도 있고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셨나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보지 마라 하면은 너희들 죽으라 하는 거 똑같은 말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공산 사회에서 하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공산사회라는 뜻인가요? 저 목사의 발언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비대면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강요한다. 성경에는 코로나19라는 말도 없을 거예요. 네, 코로나19라는 말도 없고 그 대면, 비대면하고 이념이 무슨 상관인지 저도 지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비대면 예배는 공산사회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념적으로 몰아가면 그러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무조건 대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고 제가 성경을 읽은 지가 어렸을 때고 가지고 모든 구절이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념, 성경 이런 걸 내세워서 현재 대면 예배를 절대시하는 이런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생명 중시 가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웃들 전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조금 비대면 예배를 남들보다 먼저 실시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당분간 자제하자 이렇게 계도 활동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이 거꾸로 더 많이 모이자 정부 방역 무시하자 거기에 이념을 집어넣고 이러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처신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소수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일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 광화문 집회에도 목사들이 주도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왜 이런 집회에 참석할까? 종교학자들이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집단 감염이 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자꾸 하지 말고 뭐 비대면으로 하시라, 온라인으로 하시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모임이 잦고 그래서 자꾸 코로나19가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랑제일교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대구의 한 교회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걸로 지금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누적 확진자가 모두 33명이 나왔어요. 예. 어제까지.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서 22명이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고 온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정부라든지 대구시에서 지금 대면 예배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 지난주 일요일하고 수요일날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어요. 광화문 집회 갔다 오고 나서도 대면 예배를 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하고 29일 이틀간 34명이 확진이 된 거거든요. 방역당국도 지금 교인 일부가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된 뒤에 대면 예배를 통해서 다른 교인들을 감염시켰다 이렇게 지금 광화문 그렇게 집회 보고 가지도 있거든요. 않은 사람 다른 교인들도 이제 감염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지금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광화문 집회 가지 않았는데 갔다 온 교인들이 대면 예배를 함으로써 자신도 감염이 된 그분들은 이 갔다 와서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원망감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가 보죠. 일단은 예. 뭐 교인들이고요. 예. 같이 이제 본인도 정부에서 이렇게 좀 자제를 요청한 대면 예배에 간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감염됐어 이렇게 뭐 그런 생각하진 상황은 않는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제일교회 지금 이 정광훈 목사 이끄는 교회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관련이 없다.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뭐 그 대구시에서는 예. 이 교회 자체에서 사랑제일교회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그런데 한 보수 유튜버가 지난 1월입니다. 1월에 광화문 집회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교회의 교인이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교인이 매주 토요일이면 이 서울 집회에 참석을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다른 교인은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모여서 이 광화문 집회하고 예. 전광훈 목사 등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회를 열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일부 교인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계속 이어져서 광화문 집회까지 예. 참석한 걸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약간의 그런 집회에 끊임없이 매주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아마 같은 그런 신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예. 봐야죠. 예. 계속 뭐 광화문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뭐 같은 그건 아니더라도 예. 뭐 뜻을 같이 신도는 했다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지금 아까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카톨릭이나 뭐 불교 성당 그 법당에서는 많이 옮기지 않는데 예. 교회에서만 왜 이렇게 많이 옮길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영업 비슷한 거죠. 예. 카톨릭이나 그 불교 쪽은 그 프랜차이즈 좀 비슷하고 뭐 예. 영업하고 좀 비교해서 제가 조금 뭐 잘 이해가 예.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독립재산적으로 자기 살아야 되니까 신도나 받고 그걸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가톨릭이나 아마도 불교 조계종 같은 데는 좀 일사불란하게 좀 체제가 좀 갖춰져 있고 그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교회는 특별히 좀 그런 수지 타산, 신도 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예배 볼 때도 좀 다른 데보다 좀 통성,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침을 튀기고 이러다 보니까 비말 전염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싶은데 더 좀 심각한 거는 인천 주님의 교회 같은 데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예, 코로나는 하느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QR코드는 그 정보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니까 예. 여기 협조해주면 안 된다. 또 백신을 앞으로 개발돼도 맞으면은 이게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다 백신 받은 사람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서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혹세무민하는 얘기들을 자꾸 일부 교회에서
제대로 잘못된 교회죠. 예. 대부분은 뭐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그런 말들을 퍼뜨려서 방역에 좀 비협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신의 심판이다. 그러니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를 구해야지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다. 예, 방역을 협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뭐 이런 거에 더 중요하다 하는데 지금 뭐 그거 기도도 예.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방역 아닙니까? 그리고 뭐 비대면은 성경이 없다 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 나올 예. 때는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비대면 온라인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예. 현실에 맞게 다시 좀 해석해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가 신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정광훈 목사는 신의 심판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윤영걸 대표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재정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목사의 권위를 또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목사님 말씀 믿고 계속 현장 예배 갔다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책임은 또 나중에 누가 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깊게 고려 안 하나 보죠, 신도들이. 예, 참 뭐 우려스러운 점이 예. 많은 부분인데요. 어제 실제로 광주의 한 교회에서 교인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보란 듯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와 교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몸싸움 비슷하게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금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교회가 이 예배 전날 이제 신도들에게 보내던 SNS 메시지가 지금 공개되면서 또 한 번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젓이 써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다중시설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겠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 예배를 실제로 강행했고 교인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내서 교인들이 오게 했고 실제로 1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까지 드리게 되고 단속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섞이면 안 된다. 교회라는 게 원래 속세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의 주목적 아닌가요? 예. 전 목사님의 교리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광주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는데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일가족 4명이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선을 계속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될지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포기 상태로 가게끔 만드는 주 원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계속해서 손해배상 청구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지만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서 좀 이분들의 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잖아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 동선을 숨겼다가 한 2억 원 정도 구상권 청구된 송파구 일가족. 제주도 여행 갔던.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넉나간 가족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이제 이 사연을 공개한 것도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지난 27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데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2,000명 가까운 사람이 검사를 받았거든요. 두산중공업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비용만 해도 한 3억 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8명이 또 감염이 돼서 치료비도 한 1,200만 원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남도가 이 창원 여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창원 40대 여성에 따른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이 되면서 그 학교 전체 학생이 또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이 이 두산중공업 안에 있는데 하필 또 그러니까 또 공장은 다 문을 쉬어야 되고요. 이 피해가 너무너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계속 선동적인 발언을 했던 보수 유튜버들 저희들 코로나19에 확진됐다라고 지난주까지 계속 방송해 드렸습니다. 최은미 기자,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됐는지 좀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아직 정광훈 목사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조용하죠.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원래부터 이 3인방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 3인방처럼 꾸준히 자신의 어떤 방송을 진행하든지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의 방송에 잠깐 전화 통화 같은 걸로 이제 출연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이 나빠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예. 어쨌든 지금 그보다 나중에 입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두 사람 모두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이 두 예. 사람은 지금 다 오늘 오전에 퇴원한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예. 정광훈 목사의 퇴원 소식은 들리지 않는 걸 보면 이 두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치료가 좀 더 길게 필요한 게 아닌가. 나이도 좀 더 있고 기저질환 당뇨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긴 만큼 조금 그래도 조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예. 뭐 병원에서 전혀 알려주는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 지극히 개인정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직접 뭔가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는 뭐 사실 추측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 그럼 다 이제 난 거예요. 이제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각 지자체, 광역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 다 쾌차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도 세 사람 다 퇴원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줬고요.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는 애초에 병원 가지 않았고 그 생활치료센터에만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 28일에 그 치료센터에서도 퇴소를 했다고 하고요. 주옥순 대표나 차명진 전 의원도 오늘 오전에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예.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들의 퇴원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되나 한숨 짓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표현했나요?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지금 신혜식 씨가 병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 있다는 얘기 방금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음압병상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분이 있는 곳이? 예. 음압병상이 아닌 곳에서도 확진된 상태에서 방송을 했단 말인가?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예. 바이러스가 퍼져나왔을 텐데 음압병상은 바이러스를 잡지만 그럼 너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한 것 같고. 병원에 있다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옮겼죠. 예. 경증이어서. 예. 예, 경증이든 무슨 증상이든 예. 간에 바이러스는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사퇴하면서 바로 또 이제 메시지들을 냈다고 하는데 신혜식 씨가 뭐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사기극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고 주옥순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조국 흑서 소개하면서 또 정부 비판했다고 하고 차명진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확산 진앙지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역이라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방역을 거의 조롱하고 협조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그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 중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예.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저 너무 무서운데 예.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서서 빨리 좀 정치와 방역은 분리해서 정부 정치는 비판하더라도 방역에는 협조하자. 예. 이렇게 메시지들을 내야 될 텐데 자꾸 이분들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문정부 뭐 가짜 뉴스 사기극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 지금 숨어 있는 분들이 더 숨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려가 되고 이분들이 제발 좀 빨리 방역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저희 뭐 과거에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셔서 이제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신데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지, 그러니까 근원 진앙지, 근원지가 아니다. 이것을 자꾸 문재인 정부가 마치 진앙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앞서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거든요. 400명에 육박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원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차명진 전 의원은 도대체 무슨 통계를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물론 뭐 차명진 전 의원이 좀 너무 억울하다, 가짜 뉴스다, 예. 광화문 집회로 모든 걸 다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억울함의 표현일 수는 예. 있죠. 그 말은 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 전달 7월부터 박원순 전 시장 예. 그 추모제부터 굉장히 크게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소비 쿠폰, 뭐 영화, 뭐 호텔 할 텐데 소비 쿠폰 해주고 8월 17일 날 공휴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8월 한 13일부터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계기로 해서 그게 뻥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도화선이 된 건 또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광화문 쪽으로 너무 몰아서 가짜 뉴스다 이런 해석은 좀 일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하지만은 광화문 집회에 또 모든 걸 다 돌려버리는 그런 태도, 그것도 저는 좀 온당치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일부 광화문 집회자 참석자들이 그 억울해하는 거 아니냐. 저 다시 역학조사할 때 광화문 갔다 왔어부터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다들 좀 그래서 좀 피하고 또 예. 광화문 관계가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분명한 태도를 좀 보여줄 필요 있다. 광화문 예. 집회를 우리가 절대 블랙리스트하고 갖고 차별하고 이런 태도는 아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빨리 잡는 게 목표다.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뭐 수차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 방역에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해외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부 방역이 너무 과하다, 또 효과가 없다, 너무 과장됐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열렸던 집회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이 코로나19 방역 규제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예. 그 모습 같이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The newspapers are saying Wir halten Corona für eine ungefähr normale, schwere Grippe und nicht mehr. Und das möchten wir so besprochen wissen. 지금 보신 이 집회에는 3만 8천 명이 몰렸고요. 예. 코로나19는 음모다, 뭐 백신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고 예. 우스꽝스러운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위험하다면서 보신 것처럼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초에 베를린 시 당국에서는 감염 확산 우려 때문에 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 행정법원이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는데 역시나 예. 방역 수칙은 지키지 않았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광화문 집회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예.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아이고 코로나19 쉽게 안 끝나겠네. 정말 전문가 말대로 1, 2년은 계속 이 상태로 가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면 이게 종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클린 깨끗하게 청정 지역이 되면 뭐합니까? 독일에서 또 미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저런 분들이 나오면 다시 다 방역이 또 다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참 공교롭게 각국의 극우 세력들이 유사한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방금 그 독일에서도 모인 게 극우 세력이거든요. 막 독일 제국기 들고 모였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 비슷한 세력이 모이고. 근데 저들이 하는 주장이 비슷한 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사기다. 그렇게 엄청난 음모다. 예. 음모다. 그렇게 엄청난 질병이 많이 퍼져 있는 게 아닌데 정부가 국민들한테 겁을 주면서 예. 공포 분위기를 조장한다. 그다음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마스크를 씌운다든가 이러면서 이 방역 공안 통치를 한다. 예. 이런 식의 주장을 일제히 지금 독일, 영국, 스위스, 프랑스 곳곳에서 극우 세력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강경보수, 극우 세력 이런 분들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서 유사한 주장을 예. 했던 것이고 미국에서도 아주 강경보수 입장의 사람들이 거기는 막 총 들고 나와서 마스크 반대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렇게 무질서하게 예.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방역 당국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저건 어떻게 예.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각국의 극우 세력들이 동시에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음모인지 아닌지 사기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직접 걸려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사경을 헤매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예. 저 음모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어떤 부부가 시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부부 중에 부인이 감염이 돼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는 그게 음모가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 뒤늦게 후회해도 때는 늦은 거죠. 예.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깨닫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